네, 들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분야가 이제 세 가지 주요 의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마켓 액세스, 내셔널 트리트먼트, 도메스틱 레귤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마켓 액세스와 내셔널 트리트먼트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 시장 접근 제한을 차별적으로 할 수도 있죠. 내국 서비스 업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주고 수입 서비스 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시장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마켓 액세스 리미테이션에도 그게 그 사안이 걸리고 내셔널 트리트먼트 리미테이션에도 걸리겠죠. 동시에 이렇게 중첩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 경우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 이제 유보를 어느 쪽에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되게 MA 쪽에다 합니다. 또 그런 명시적 규정이 있기도 하고 많은 FTA에 하여튼 간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상당히 중첩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의 의무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의무죠. 근데 그 거의 뭐 나머지 거예요. 규제를 뭔가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마켓 액세스 제한도 아니고 뭐 차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이제 DR로 많이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DR 규정으로 커버가 됩니다. 단순히 뭐 퀄리피케이션에 관한 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마켓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차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DR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되게 이 커다란 세 개의 의무를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는 의무를 그 파지티블리 규정할 수도 있고 네거티블리 규정할 수도 있고 그 의무가 적용되는 것도 유보를 해서 그 현재 그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이제 계속 그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확보하는데 외치슨 적용받으면서 그거를 하는 현재 유보 방식으로 그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외치세 제한 없이 또 현재 취하고 있는 규제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미래에 도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미래 유보 방식으로 그 규제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유보라는 형태로 확보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유보의 문제인 거죠. 의무와 유보와의 관계인 거죠. 그 시장 접근 의무라는 게 그 조항은 뭐 사실은 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number of supplier를 제한한다든지 value of transaction, number of operation, number of employees, type of legal entity, foreign equity participation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접근에 관한 제한인데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게 MA 의무인데 여러분이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무슨 협상 같은 거 할 때 이게 과연 MA 그 위반 사항이냐 아니냐 유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규제라는 게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면은 쉽게 이게 유보 사항이군 해가지고 뭐 유보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국제법 전문가들이 국내 규제를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로컬에서 뭐 데모를 하니까 그냥 의원들이 해가지고 그냥 법을 뚝딱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랭귀지는 상당히 라우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유보 사항인지 아닌지가 정말 애매한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해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존재해요. 예매 의무를 그 어떤 조치의 형태를 보고 애매 의무를 이해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치의 효과를 보고
이펙트를 보고 MA 의무를 이해하는 개념을 줄 수 있어요. 형태가, 조치의 형태가, 형식이 정말로 이렇게 퀀터터티브한 리미테이션이다. 그런 거를 MA로 봐야 되는 거지. 효과가 퀀터터티브하게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 MA 의무가 포괄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조치의 형태를 보고 MA를 이해하는 견해인 거죠. 효과로 이해하는 견해는 그보다 좀 더 범위를 넓게 봅니다. MA 의무를. 비록 조치의 형태는 퀀터터티브하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실제 효과가 정말로 수량적인 제한하는 것처럼 발생하기만 하면 그거는 전부 MA 의무의 적용 사안이고 그걸 일일이 유보하지 않으면 그거는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효과가 과연 수량적으로 발생할지 안 할지까지 전부 따져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또는 유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또 거리 제한을 한다. 병원은 1km마다 하나씩만 있을지 1km 이내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MA 의무 유보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뭐 우리가 이제 형식을 보면 조치 형식을 보면은 그거 아니죠. 이 무슨 number of supplier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value of transaction도 아니고 뭐 number of operation도 아니고 그죠? employee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legal entity도 아니고 그죠? participation도 아니잖아. equity participation도 아니잖아. 그거는 뭐 MA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럼 DR로 가는 거예요. 근데 효과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MA 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거리를 뭐 20km 내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그 설립될 수 있는 외국에 들어와서 그 설립할 수 있는 엔터티의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이미 로컬들이 다 자리 잡고 그렇게 있으면 외국인들은 설립을 못하라는 얘기다. 실제로 못하라는 얘기다. 그러면은 쿼타를 제로로 설정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은 마켓 액세스 제한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정도 제한이면은 뭐 한 10개만 설립할 수 있다. 그 도시에서는. 근데 로컬이 이미 뭐 7, 8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2개만 외국 업자들이 들어와서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퀀터티에 대한 제한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로 봐야 되느냐, 이제 형태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이 거리 제한뿐만 아니고 온갖 규제에 다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어프로치가 더 좋을까요? 어느 어프로치가 더 맞는 걸까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다 적용하고 가능한 MA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수입자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자 입장에는 효과를 봐야 되는 거고 그 국내에서 규제를 취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국제법에 적용을 좀 줄여야 되니까 조치의 형태가 중요한 거지 뭐 그렇게 효과까지 보느냐. 왼쪽에 있는 이 그린 컬러가 그렇게 넓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그린색이 커지면 커질수록 DR은 줄어드는 거예요. DR에 적용되는 의무는 굉장히 적어요. 작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MA는 엄청난 그 국제법적인 의무가 따르죠. 그래서 이 DR로 들어가느냐 MA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데 왼쪽에 그린 컬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이트 컬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설이라고 해야 되나? 효과설로 가다 보면 이 그린 컬러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게 정말로 이 서비스 협정이 나가야 될 방향이냐 이거죠. 가뜩이나 민감한데, 서비스라는 게 민감한데, 정말 그렇게까지 MA를 해석해 주면서 DR의 범위를 확 줄여야 쓰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박사 논문 쓸 수 있어요. 이거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아무도 안 썼어요, 여태까지. 이 MA 의무의 요 랭귀지를 결과적인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까지도 같이 봐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넘버에 대한 제한, value에 대한 뭐 타입에 대한 그것만 봐야 되느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효과를 너무 세게 봐주면은 사실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외국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규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가. 정치적으로 제정된 거는 다 그래요. 규제들은. 그래서 너무 MA가 이렇게 확대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건데. 그래서 제 입장은 좀 절충적인데, 효과를 따지긴 따져요. 포멀리티만 리터럴리 봐가지고 뭐 타입, 넘버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효과도 보기는 보는데 너무나 그 효과가 뻔뻔해가지고 수량 제한적인 효과가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정도까지 가면 그건 MA 의무라고 보고, 그런 정도는 아니다. 효과가 있긴 한데 수량적인 효과가 그렇게 뻔할 정도로 확 드러나는 건 아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저는 MA 의무가 너무 확대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더 DR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판단이 또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카파시티가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거. 감이죠, 감. 감으로 이제 대충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DR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로 어드미니스트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무예요. 이거는 뭐 충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이런 의무고, 라이센싱 리퀘어먼트는 뭐 objective criteria, transparent criteria 따라야 되고, 이런 거는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뭐 이 정도인데, 뭐 이런 것도 조금 라이센싱 관련해서는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뭐 별로 충족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별게 없어요. DR로 넘어갈수록 그 규제를 하는 당국의 좀 재량권이라 그럴까 이런 건 좀 커지죠. 요거만 위반하면 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MA로 가느냐 DR로 가느냐 이제 그 싸움이 이제 해석의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레귤레이터 입장이라면은 그거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고 뭐 이러면은 뭐 균형되게 해석은 하지만 여러분이 유리한 쪽으로 하면서 리즈닝을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면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좀 위험하고, 이건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MA 쪽에다 유보를 해버리는 거야. 미래 유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걸 유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DR은 유보할 필요가 없죠. MA 쪽으로 가야지 이제 유보하는 거고, 내셔널 트리트먼트 위반 그것도 유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이제 어떤 그 감의 영역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건 또 원띵이고, the other 포인트는 이제 그런 의무로부터. 교수님, 예, 예, 저 방금 예, 말씀 주신 그 DR이랑 예. 그 내국민 대우 의무를 구분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 DR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국민 대우랑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네. 그
하여튼 차별을 하게 되면은 내국민 대우 위반이니까 차별하면은 이제 내국민 대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차별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동등한 국내 서비스와 수입 서비스와 또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외국 서비스 공급자 간에 이제 차별 없이 어떤 규제를 하는데 그게 DR이죠.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게 DR로 넘어가게 만약에 내국민 대우로 가면 차별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니까 그냥 위반해요. 그러니까 뭐 reasonable, objective, 뭐 impartial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가 그냥 위반이니까 게임 오버인데 물론 일반적 예외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의무 자체는 위반이니까 게임 오버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보를 해야 돼요. 유보를 분명히 해서 그 차별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근데 DR로 가게 되면은 그 기준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reasonable, objective, impartial manner로 그걸 이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기 때문에 그 차별은 없지만 뭐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한 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아주 아비트러리한 이유밖에 없다든지 뭐 임파셜이란 말이 조금 중복되긴 하죠. 내국민 대화하고 걸리긴 하는데 뭐 반드시 like 서비스는 동일하게 대우하라 또 그 말은 아니죠. 임파셜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다른 대우는 파셜한 건 아니죠. 임파셜한 거죠. 이유가 있이 요거는 이렇게 대하고 저것도 이렇게 대하면 그걸 가지고 파셜한 트리트먼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유가 있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또 임파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디스크리션이 있다는 거예요, 당국에. 뭔가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이런 의무만 지면서 DR 규정을 이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DR과 NTA의 차이죠. 말은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이제 질문하는 걸로 저는 보는데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상 차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 차별도 있고 사실상 차별도 내셔널 트리트먼트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균형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상 외국 서비스 서플라이어와 외국 서비스에 대한 그 차별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도 내셔널 트리트먼트 위반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DR인지 NT인지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의 영역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렇더라도 사실상 차별까지 쳐서 차별이 있다. 그러면 게임 오버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와 있는 요 테스트입니다. 규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무를 지는데 그 의무에 대한 이제 유보를 네거티블리 하느냐, 파지티블리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네거티브 어프로치, 파지티브 어프로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FTA는 뭐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FTA는 뭐 파지티브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미 FTA는 네거티브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한 EU FTA는 파지티브 어프로치고 WTO 개츠는 무슨 어프로치죠? 개츠는 그건 파지티브 포지티브. 어프로치. 네, 파지티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개츠는 파지티브고 한미 FTA는 네거티브고 한 EU는 또 파지티브고 뭐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라고 할까? 좀 개방도가 높고 뭐 이렇게 미국식의 그런 스타일을 따르는 건 네거티브고 그죠?
좀 개방도가 좀 높지 않으면서 조금 안전한 규제를 좀 권한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정도의 어프로치 취하는 거는 파지티브고, 그래서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취한 거는 굉장히 그 하이 레벨의 FTA고, 파지티브 어프로치 취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하이 레벨은 아닌 서비스 챕터고, 그렇게 우리가 애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뭐가 파지티브고 뭐가 네거티브, 그게 그 협정문 안에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죠? 그게 써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선언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모든 거는 협정문에 써 있는 거니까요. 그죠? 어딘가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지티브고 그러니까 개방도가 낮은 거고, 저거는 네거티브니까 개방도가 높은 거고. 근데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개치예요. 어디 써 있어요? 개치에? 또 파지티브, 네거티브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길래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뭐 이 협정은 무슨 파지티브 어프로치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유보를 그 한 대 개방을 한 대만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개방을 했다고 치고 유보를 네거티브리 규정해야만 규제 권한을 확보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써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어디 써 있어요, 그게? 뭐 똑같이 DR 의무 규정하고 있고, 그죠?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뭐 좀 가면 이제 MA 16조에 여기 마켓 액세스 의무 규정하고 있고, limitation on number of service supply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 오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그다음에 NT 규정이 있고, 뭐 차별하지 말아라, no less favorable treatment, 뭐 like service 이렇게 돼 있잖아. 똑같이 다 돼 있잖아. 근데 왜 이거는 파지티브라고 그러고 한미 FTA는 왜 네거티브라고 그러고, 무슨 뭐 마치 그 방식이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 질문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한미 FTA 네거티브시 뭐가 다르죠? 그 한미 FTA나 이렇게 CPTPP 같은 경우에 네. 그 유보 목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유보 목록 주회나 뭐 요거 비합치 조치 조항, 난컨펌이죠. 네, 이런 거 보고 네거티브 어프로치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제 한중 FTA 뭐 개츠, 한일 FTA는 양어표 같은 게 있고 유보 목록 없고, 그 양어표의 성격상 포지티브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미 FTA는 이제 non conforming measure 하면서 유보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개취에도 non conforming measure라고는 안 하고 있지만 뒤에 이렇게 양어표가 더 있잖아요, 그죠? 커미트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규제는 뭐 계속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유보를 딱딱 달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름은 non conforming measure라고 안 하고 있지만 커미트먼트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는 파지티브라고 하나는 네거티브라고 그러냐고. 왜? 여기 non-conforming measure 조항은 아까 본 대로 뭐 ratchet 얘기하고 있고, 뭐 NX 1, 2로 나누고, 뭐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은 유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권한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개체에도 있어요. 물론 NX를 둘로 나누고 그러진 않지만 왼쪽에 이렇게 섹터 란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유보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규제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확보하잖아요, 그죠?
미래 유보 형태는 없지만 하여튼 유보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유보를 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는 어프로치가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까요? 도대체 네거티브 어프로치라는 게 뭐예요? 의미가 도대체 네거티브라는 게. 이제 그 네거티브식 FTA에서는 그 유보 목록을 보면 이제 네거티브하게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거나 그 서비스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하고 싶을 것들만 네거티브하게 이제 리스트를 하고, 포지티브식 FTA나 개츠에서는 양호나 이제 개방할 분야, 포지티브하게 그런 분야만 이제 나열을 하기 때문에 포지티브식이라고 음. 이제 칭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처음 요걸 공부하는 사람도 알아듣게끔 좀 얘기해 보면 네거티브라는 거는 일일이 유보하지 않으면은 개방된 걸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거기다 오픈업 한다고 쓰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유보를 안 했기 때문에 딱딱딱 섹터별로 나머지 사항들은 개방된 걸로, 그래서 이런 의무가 다 적용되는 걸로 협정이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갑자기 하늘 마른 하늘에 뭐 벼락이 친다고 내가 그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지금 뭐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뭐 유보하지도 못했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협정을 해석하면서 이건 네거티브 어프로치인데 너 그 유보 안 했지? 그 섹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 섹터도 기재를 안 했고 유보도 안 했지. 그러니까 너 그거 규제 못 하는 거야. 응? NT 지켜야 되고 그 MA 지켜야 되는 거야. 너 그거 규제하면 너 위반이야.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네거티브예요. 그 네거티브리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규제를 협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네거티브리 기재하지 않는 한 협정의 의무가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어프로치라는 이름을 부리는 거고, 파지티브라는 건 반대죠. 반대라기보다는 그 내가 뭐 이렇게 섹터를 딱 지정을 해서 개방을 먼저 해. 개방을 해 섹터에 대해서. 이걸 딱 지정했거든. 그리고 나서 유보를 하면 유보된 내용대로 그거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은 생기는데 내가 그게 어떻게 되는 섹터인지 몰라서 그냥 빼놨어. 그럼 협정의 의무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협정의 의무는 파지티블리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당사국이 거기다 이렇게 파지티블리 이렇게 딱 일렉 시켜놓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그게 개방이 된 걸로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거지. 그거를 뭐 선언도 안 하고 나 개방하겠다고 선언도 안 하고 섹터 자체를 커미트먼트도 안 해놨는데 너 그거 규제 못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협정상의 의무는 파지티블리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거티블리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유보를 해놓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내가 잘 몰라서 뭐 케어풀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그거를 미리 지정을 안 해놓거나 뭐 이래서 나중에 당할 수 있는 위험, 이거는 파지티브 어프로치 취하면은 그 위험은 사라질 수 있는데 네거티브 어프로치 취하면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FTA는 신경을 써야 돼요. 빠뜨리지 않게 모든 가능성을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 신경을 미리 쓰면서 해놓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다 뒤집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어프로치인데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똑같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하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왜 하나는 저렇게 하느냐고. 어디 써 있어요? 왜 쓰여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둘로 나누죠? 또는 여러분이 어떤 협정문이 새로운 협정문이 딱 있어요. 그걸 딱 보고 이건 파지티브군, 네거티브군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결과에 있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한인도 FTA는 포지티브고, 응? TPP는 네거티브고. 그냥 외우면 돼요. 어디 쓰여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 들으면 되는데, 사실 국내에 무슨 내노라는 사람들도 그게 어디 쓰였는지 몰라,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통상법 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통상학, 무슨 국제경제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FTA 막 얘기하는 분들 많죠. 분들이 막 얘기합니다. 한EU FTA는 포지티브고, 무슨 FTA는 네거티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협정문을 갖다 주면 이게 무슨 어플이시죠? 그게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통상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걸 조문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개치를 봅시다. 자, 개치를 봅시다. 개치의 구조가 general oblig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다음에 specific commit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떤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언적으로 다 적용되는 걸로. 그러니까 general obligation이죠. 뭐가 general이겠어요? 그 섹터를 서비스 섹터를 무슨 양호를 한다고 그 나라가 커미트먼트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서비스라는 그 데피니션에만 맞으면 generally obligation이 적용되는 의무. 그러니까 general obligation이라는 말로 표현했겠죠, 그죠? MFA는 그래요. transparency 이런 것도 그렇고, DR도 사실은 반만 general obligation이고 반은 specific인데 제너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제너럴 파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제너럴 exception, security exception, 무슨 emergency safeguard measure, payment and transfer 이런 거 다 제너럴 obligation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MFN 이런 거 이거는 네거티브예요. get라는 게 포지티브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 개체 안에서도 MFN 의무 이런 거는 네거티브라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게 그 나라가 양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MFN 의무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네가 그 양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다 MFN을 일단 지키고 가야 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기본적인 거면은 제너럴 오블리게이션에 그게 들어갑니까? 그죠? 무슨 트랜스페어런시 지키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제너럴리 지켜야 되지, 그지? 도메스틱 에듀케이션에 관한 아까 얘기한 무슨 reasonable and impartial하고 objective criteria 그런 것도 제너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 규범에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payment transfer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제너럴이에요. 그래서 파트 2 이거는 일종의 얘기하면은 네거티브적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트 3는 스페시픽 커미트먼트라는 그 이름으로 파트를 빼면서 뭔가 제너럴하지 않으면서 스페시픽한 섹터 스페시픽한 커미트먼트를 만들면서 MA와 NT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의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스페시픽한 커미트먼트라는 그 새로운 파트로 구성을 했죠. 자, 그러면 조문을 가보는데 여기 MFN 의무는 이 협정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그 조치에 관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generally 그 나라가 무슨 양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이 협정에서 커버가 되는 조치에 관해서는 얼마나 generally 갑니까?
MFN의 의무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general obligation이에요. 랭귀지 자체가. 물론 여기 annex on article 2 exemption을 붙여서 그 inconsistent measure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negatively 그 MFN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measure를 그 나라가 그 annex를 붙여서 그거를 협정 가입할 때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MFN 의무조차도 면제를 받습니다만은 이게 네거티브 어프로치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죠? 그다음에 트랜스페런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멤버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죠. 이치 멤버라는 게 네가 멤버이기만 하면은 promptly publish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제너럴 오블리게이션이잖아. 그지? 그래서 제너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랭귀지가 그렇게 돼 있고 DR로 보면 아까 제가 DR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1항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 are undertake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1항은 general obligation이 아니고 어떤 커미트먼트가 언더테이크한 그 섹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obligation인데 2항은 앞에 그런 말이 없고 앞에 이 말이 없죠. 이 말이 없고 2항은 네가 멤버이기만 하면 practicable judicial arbitral tribunal procedure를 네가 뭐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여기 얘기하고 있죠. 이건 general obligation이죠. 그래서 general obligation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provision 자체가 general pows에 이렇게 속하긴 해요. 그래서 각 이 5항은 또 in sectors in which member has undertaken specific commitment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가 커미트먼트 한 섹터에 대해서는 다음 의미가 적용된다. 이렇게 또 가가지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갑니다. 그래서 각 패러그래프별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랭귀지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DR이 하나 의무가 아닙니다. 제너럴과 스페시픽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MA 조항으로 가서 MA 조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이걸로 시작이 되죠. 그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가 언더테이큰한 그 섹터에 대해서 그죠? limitation on number of service, 뭐 limitation on total value, 뭐 limitation on number operation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죠. total number employee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핵심이 되는 요 이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specific commitment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섹터를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았으면 이 MA 의무의 핵심인 요 이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positively 그 나라가 이 커미트먼트를 해야만 양어표에다가 그 한 분야에 대해서 MA 의무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유보를 해서 그거를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 스케줄에다가 커미트먼트를 아예 하지 않은 분야는 이 이항의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항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general oblig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positive approach예요. 그래서 그 WTO 개치 양어표에다가 어떤 섹터를 기재한 그 분야에 대해서만 마켓 액세스 의무가 적용되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positive approach라고 본다는 거고 요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 있어요? in sectors inscribed in schedule 이렇게 돼 있죠. inscribe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요 중요한 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근데 한미 FTA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미 FTA는 이 내셔널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이 부분이 없죠. In sectors undertake 뭐 이런 말 없죠. 그냥 네가 파티이기만 하면 no less favorable treatment 해라.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죠. like 서비스이기만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다가 인스크라이브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일단 NT 의무는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면은 non conforming measure에다가 여기 non conforming measure에다가 annex 1이든 2든 집어넣어가지고 레칫을 적용받고 빼든 안 적용받고 빼든 빼야 돼. 그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은 다시 NT로 와서 네가 멤버이기만 하면 less favorable treatment 하게 되면 너 위반이야. 그런 얘기니까 일일이 섹터를 커미트먼트 하지 않은 분야도 내셔널 트리트먼트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거티블리 유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MA 의무도 마찬가지죠. 네가 파티이기만 하면 다한 것 같은 거 못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어프로치라는 얘기고 한 EU FTA는 이게 한 EU FTA 이게 TPP인가? TPP인가? 한 EU FTA입니다. MA 의무가 이렇게 in sectors 이렇게 돼 있죠. where the market access commitment are undertaken 이렇게 돼 있고 national treatment 마찬가지죠. in the sectors where market access commitment are inscrib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EU FTA도 역시 포지티브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고 이걸 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포지티브 어프로치죠. 이런 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거티브죠. MF는 원래 그러니까 NT, MA가 이렇게 돼 있고 NT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왼쪽 유형과 오른쪽 유형을 여러분이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대뜸 MA와 NT 조항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떤 어프로치가 있는지를 거기서 탁 알 수 있는 거고 이 한국의 WTO 개취의 양어표 한국이 WTO 개취에 이렇게 어태치한 양어표죠.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architectural service, 뭐 engineering service 이렇게 해서 넘버, CPC 코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달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요 이쪽에다 이렇게 인디케이트한, 언더테이크한 요 서비스에 대해서 개취상의 의무 중에서 스페시픽 커미트먼트가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인디케이트 하지 않고 빠진 거는 제너럴 오블리게이션 적용되지만 스페시픽 커미트먼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MA와 NT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커미트먼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물론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했어도 그죠? 864, 8671 커미트먼트 했어도 오른쪽에다가 MA와 NT에 대해서 이렇게 유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미트먼트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여기 오른쪽에 유보한 내용대로 적용되니까 뭐 모두 완에
넘버 원에 대해서 commercial presence is required. 이렇게 해서 뭐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거는 내가 허용 안 하겠다. 하려면은 들어와서 해라. 그 모드 1 자체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유보를 할 수 있고, 모드 2나 3는 뭐 아키텍처 서비스 정도면은 열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 유보를 안 하고 none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난 제한 없이 마켓 액세스의 그 규율을 받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 거니까 non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그 WTO 회원국들의 아키텍처 서비스가 none, 모드 2에 대해서 none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응? 집 같은 거 이렇게 아키텍처 할 때 외국 사람들 직접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설계 같은 거 받아도 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계 수요자한테 해줘도 되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넌이라고 해서 그거를 규제할 필요가 없는 분야들 그거는 의사표시를 해주고, 또 모드 4 이런 거는 사람이 자연인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게 좀 이미그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통제할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 언바운드 처리를 하면서 완전히 그 포괄적으로 그 양을 했지만 왼쪽에 내가 MA음으로부터 구속을 받기 싫다. 언바운드라고 표시를 하는데 all sector라는 앞에 그 좀 모든 서비스 섹터에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거는 좀 허용하겠다라고 한 사항만큼은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외를 하면서 언바운드 처리를 한다든지. 인테그레이터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건 우리나라 자신 있기 때문에 전부 넌 처리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WTO에 통보한 그 양화표를 보면 키워볼까? 모드 3 같은 경우, 그죠? 조인트 벤처 형태로 외국 모션 픽처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죠? 포린 쉐어홀딩은 뭐 30%를 넘을 수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 말레이시아의 뭐라 그럴까 문화적인 민감성 이런 걸 좀 반영하는 유보를 한다든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이런 거 20% 토탈 스크리닝 타임 뭐 이런 거, 더빙 같은 거를 내셔널 랭귀지로 뭐 하는 걸 요구한다든지 뭐 해서 헐리우드에서 직접 사텔라이트로 쏴서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중대한 제한을 한다든지 모두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 사드 보복 여러분이 기억하죠? 사드 보복을 이제 중국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엄청나게 막 해석은 복잡하게 우리 정부가 하면서 결국 WTO 제소하는 게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의 뭐 논리적인 무기인 것처럼 그러면서 WTO 제소 카드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끝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뭐 그걸 비판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우리 정부 포지션이 정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사드 보복을 이제 중국이 한 거는 첫째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드 보복했을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가는 게 금지가 됐습니까?
중국인들 들어와서 한국 호텔도 이용하고 뭐 여행 다 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못하게 한 거는 이제 그 중국 내에 있는 그 여행 알선업자들, 트래블 에이전시가 한국으로 이렇게 여행 가는 그 티켓이나 이런 거를 팔 수 없게끔 여행 알선업자들을 규제를 한 거죠. 근데 여행 알선업자 통하지 않고 중국인들이 인터넷으로 부킹해가지고 뭐 한국 가면 돼. 와서 관광하고 뭐 호텔하고 그런 거 제한했어요, 중국이. 그렇게 갔다 오면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 정부는 뭐 그게 호텔 앤 레스토랑 서비스를 중국이 이렇게 WTO 양을 해놨는데, 그죠? 모두 넘버 2를 보세요. 여기 논이라고 돼 있잖아, 중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 없이 하겠다고, 그죠? 차별 없이 하겠다는 거고 마켓 액세스 제한 안 하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위반한 거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호텔 이용하고 레스토랑 서비스 이용하는 걸 중국이 못하게 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킹 온더 롱 트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정부가. 이거 사항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이제 트래블 에이전시 앤 투어 오퍼레이터 쪽으로 가면 어, 모드 3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국이 유보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Chinese traveling abroad.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왜 해외로 이렇게 여행하는 그 액티비티는 그거는 그 트래블 에이전시를 또는 투어 오퍼레이터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죠?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런 식의 트래블 에이전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확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WTO에서 확보가 된 거예요.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규제 내용대로 똑같이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WTO 협정 위반이다. 응? 제소하겠다. 사드 보복, 뭐 중국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국가 대 국가 협상을 벌이고 그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외무장관이 얘기하고 있고 통상교섭부장이 얘기하고 맨날 그 WTO 협정 지키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명시적으로 자기들이 유보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무슨 호텔링,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규제라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저 경기가 안 좋아서 뭐 한국의 호텔을 이용하는 중국인 수가 줄으면 그것도 호텔링 서비스에 대한 위반입니까? 결과적으로 호텔 업계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뭐 온갖 요소들이 다 중국인들을 감소시켜가지고 한국의 호텔 서비스가 안 되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분명히 두 가지가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그지? 분류가 돼 있고 근데 그거를 뚜렷이 규제가 트래블 에이전시를 규제한 건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호텔링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억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법가 돼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 실수는 아닌데 조금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이게 오른쪽 칼럼에 써야 될 건가 왼쪽 칼럼에 써야 될 건가 내셔널 트리트먼트만 위반한 거야? 그러면 MA에 대한 리미테이션은 요 내용이 왼쪽에 없으니까 그러면 MA에 대한 거는 유보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MA 사안 아니야 혹시? 왜냐하면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들에 대한 그 넘버가 결과적으로 거의 제로 상태로 트래블 에이전시가 운영해야 되니까 제로 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셔널 트리트먼트 문제라기보다는 MA 문제가 아니냐. 응? 그러면은 중국이 오른쪽에 하지 말고 왼쪽에다가 유보를 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한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전문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뭐 결과적으로 호텔, 레스토랑 뭐 이걸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제 점핑 논리가 비약이 되고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근데 그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도 그 오른쪽에 있는 랭귀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명확히 돼 있잖아요. Not permit to engage in activities Chinese traveling abroad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내용대로는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고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명시적인 내용은 그 내용대로 효력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설령 왼쪽 사안이라고 해도 이 내용대로의 규제를 뭐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전체적인 취지가 안 맞아요. 유보라는 취지를 볼 때. 그렇게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 위반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논리가 좀 전문적으로 가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수준은 이제 그런 수준에서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 중국이 주로 보복한 게 복수 비자 발급 중지하는 거 그거는 WTO와 상관없는 게 이미그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보조금에 대해서 한국산 배터리 정책 관련 보조금은 뭐 안 준 거 그것도 서브시디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거고 뭐 롯데에 대해서 뭐 조사를 좀 했죠. 그거는 저 소방법 위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세이프티에 관한 일반적 예외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규제할 수 있는 거고 한국행 전세기를 운항을 불허했어요. 그 차터 에어에 대해서는 중국이 양어 자체를 안 했어요. WTO 개최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커미트먼트를 아예 안 한 거니까 규제할 수 있는 거고 백건우나 조수미 뭐 중국 공연 이런 거 막 그 못하게 했죠. 그것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서 그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와서 작업하는 거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거 아예 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뭐 조수미 씨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중국 국영 방송에 출연하는 게 취소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막 붕괴할 얘기는 했는데 그게 국제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거고 화장품 규제했어요. 수입하는 거. 그것도 휴먼 헬스 이유로 했어요.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 거고 조금 남용된 측면이 있지만 롯데마트 영업정지 이것도 세프티 이유로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는 세우면서 자동차 불매운동하고 뭐 롯데마트 쫓아내고 이런 거는 정부가 개입했는지 그거는 찾아보면 증거는 나오겠지만 민간 불매운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액션이었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 피해가면서 국제법 위반 피해가면서 정말로 전문적인 보복을 한 건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 국제적으로 통하지도 못할 얘기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중국의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차터드 에어 서비스는 아예 여기 빠져 있죠. 에어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중국이 양호한 건 뭐예요? 에어크래프트 리페어 앤 메인테넌스 서비스 이거 하나 하고 컴퓨터 레저먼트 서비스 이거 두 개. 에어크래프트 리페어 앤 메인테넌스 서비스 중에서 컴퓨터 레저먼트 서비스 요거예요. 이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아예 쓰이지 않죠. 그러니까 차터드 에어는 빠진 거예요. 양호를 하지 않은 거예요. 포지티브 어프로치니까 개츠는. 그리고 뭐 엔터테이너가 어더 인디비주얼 아티스트가 와서 싱어 부릅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는 9619예요. 그래서 그거는 빠져 있고 한중 FTA 스케줄에도 보면은 비로소 FTA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9619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언바운드 처리를 하면서 모드 3에 대해서 엄청난 제한을 하면서 이게 한중 FTA 때 이제 들어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사드 보복을 여러분이 좀 더 꼼꼼하게 보면 서비스 분야의 이제 유보랄까 뭐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정부가 그 당시 발표했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팔아먹고 국내적으로 팔아먹었죠. 주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안 통하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게 좀 약간 무식한 얘기였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면서 이 서비스 분야의 그 양호와 유보와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쓴 거를 좀 읽어보시면은 영어표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하세요. 서비스 투자 얘기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세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발표도 수고했고.